자, 가보죠. 자, 본격적으로 다참수 그래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직접 적으셔야 될 겁니다. 따로 정리한 다참수 그래프는 직접 적으면서 머릿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진짜 중요하다. 다참수 그래프는 사실 미분 끝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차 함수인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4차 함수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자,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계도함수 혹은 변곡점 이런 내용들이 어설프게라도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수학투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수학투에서 다루는 4차 함수는 정말 개형, 간단한 그래프의 모양 자체에서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도함수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4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되겠어? 당연히 3차 함수가 되겠죠?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가 될 거고 3차 함수 그래프 기형이 몇 가지라고 배웠어요? 세 가지에 따라서 4차 함수도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도함수일 수도 있고요. 중간에 한번 0이 되는 이런 녀석이 도함수일 수도 있고요. 사실 도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었죠? 이게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 녀석이 X축과 관계를 맺을 겁니다. X축과 관계를 맺는 과정을 나눠보시면 여기 가운데 대칭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운데가 X축이 지나가는 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게 있는데 올라가는 건 안 할게. 어차피 내려가는 거랑 올라가는 거랑 무슨 상태야? 서로 대칭적인 상태니까 한쪽만 합시다. 어차피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한쪽만 하기로 하고 여기서 요거보다 밑에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요 밑에에서 교점이 생기는 경우 여기 있을 때는 대칭성이 띄는데 여기를 지나가면 대칭성이 띄지 않는 겁니다. 얘네들이 각각 다 뭐라고?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증가함수를 따지려면 X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녀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얘는 오르락내리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칭성만 깨진 케이스랑 여기서 접하는 케이스 이렇게 해서 총 4차 함수 개형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8가지적으로 좀 많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약간 줄여서 갑니다. 약간 줄여서 가는 것 중에 요 1번들을 묶습니다. 알겠죠? 얘도 1번이라고 묶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생기는 녀석이냐면 기울기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으로 기울기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으로 가는데 둘이 어떻다고 서로? 대칭성을 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얘는 0인 순간이 짧고 잠깐 0이고 지나가는 얘는 0을 눌렀다가 가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개형상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묶어서 1번 개형으로 정리하고 이럴 때 4차 함수 개형은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칭성을 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대칭성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대칭성이 띄는 거죠. 이렇게요. 대표적인 함수 중에는 뭐가 있냐면 y = x의 4승 아주 심플하게 생긴 녀석이죠. 대칭성을 띄니까. 알겠죠? x의 4승 이런 녀석이 이렇게 대칭성을 알겠죠? 얘는 뭐예요? 사실 시험에 나오기 힘든 성을 띄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감소하다 증가하는 걸로 바뀌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동일하니까 시험에 많이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럴 거면 2차 함수를 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2번 개형이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도 2번이에요. 뭐냐면 됐다가 양으로 바뀌는데 음이었다가 0 됐다가 양으로 바뀌는데 음이었다가 0이었다가 양 이렇게 그래서 0에서 어떻다고?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이었다 0이었다가 양 되는 과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요 세 가지 케이스를 묶으면 어떻게 0이 됐다. 잠깐 어차피 표현을 그리다 보면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난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칭성이 깨지면서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났지만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흔들리는 건지에 대해서 역시
이 변곡점 없이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은 따지지 않아요. 대칭성이 그냥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2번 그래프는 뭐예요? 그냥 아무 특색이 없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특색. 무특색은 무슨 말이에요? 특색이 없으니까 시험에도 그만큼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참수랑 똑같아서 안 나온 녀석, 특색이 없어서 안 나온 녀석이 있다면 이제 3번, 4번, 5번이 남았잖아요. 4번, 가운데 이 녀석을 5번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와중에 또 역시 4번이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3번을 먼저 얘기해 보시죠. 3번은 뭐냐면 음이었다가 0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됐다가, 양에서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그대로 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하자면 음이었다가 0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 0이 되다가 다시 인에 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울기 0인 순간이 존재하는 것. 여기서 순간적으로 기울기 0인 순간이 존재하는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이때 이 근은 무슨 근이냐면 0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쭉 누르는 근이기 때문에 여기 무슨 근? 3중근이 됩니다. 중근보다 한 근이 더 커요. x3승 그래프처럼 3중근을 띄게 되는 그런 그래프는 많이 나오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얘는 많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걸 다루는 데 있어서는 능숙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 때? 도함수가 접할 때.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것도 여러 가지 개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어떻게 될 때? 도함수 여기서 접할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죠. 3차 함수 문제 중에서 어땠어요? 3차 함수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될 때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함수가 4차 함수겠지? 그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함수가 저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생긴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X축을 하나 그어줄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식을 전개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y = k라고 한 다음에 여기는 하나의 그냥 특별한 근, 여기는 무슨 근이에요? 3중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함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y는 최우차의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알파라는 녀석을 지나고, 알파라는 근 하나 지나고, 그 다음 또 다시 뭐예요? 베타라는 녀석을 몇 근으로? 3중근으로 지나고, 그러면서 상수 k를 갖는다. k 위에다가 알파를 지나고 베타 3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 개형 중엔 이런 녀석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요걸 하나 알아놓도록 하시고, 하나 더 나가시자면 여기가 몇 중근? 3중근입니다. 여기 무슨 근? 그냥 근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반으로 갈라. 여기 극대화된 점을 잘라. 극대화된 점 자르면 이거 몇 대면? 1대. 하나, 둘, 세 개. 3대 1이 되는 겁니다. 3대 1이 돼서 여기를 지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에 한 칸. 다시 말해 여기가 3중근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언제? x가 4분의 알파에 더 많이 비중을 줄 때 3알파 더하기 베타 1대 뭐가 나오더라? 1대 극소. 극값을 갖는다. 극대일 수도 있고 극소일 수도 있겠죠. 이거야 뭐 a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서 미분에서 0 되는 포인트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 되는 포인트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을 하나 파악하시면 4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파악이 되시죠. 저는 알겠니? 자, 4번입니다. 4번은 급기야 음수까지 내려가서 빵꾸가 뻥뻥 뚫리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수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울기 0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4참수를 그렸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런 형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4참수 일반적인 형태다 보니까 역시 시험에 나오기가 뭐 특징이 없죠.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쭉 가시다 보면 흐름이 보일 텐데 보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밋밋한 올챙이 꼬리 같은 녀석에서 올챙이에게 뒷다리가 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꿈틀꿈틀 하다가 점점 튀어나오려고 그래 하다가 여기서 드디어 뭐야? 다리가 튀어나온 케이스다. 보시면 진짜로 완벽하게 튀어나와서 다리가 2개가 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5번 그래프가 됩니다. 5번 그래프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완벽하게 대칭성을 띠고 있죠. 대칭성을 띄어서 뿔마 다 올라가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뭘 그릴 수도 있어야 돼. 당연히 여기서 대칭성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공통 외접선을 갖습니다. 이렇게 생긴 공통 외접선을 가져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공통 외접선을 갖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식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녀석의 식은 무슨 식일까? 당연히 y는 최우차항 계수가 a인데 어디랑 어디서? 알파랑 베타에서 접해요. 그러니까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더하기 뭐가 만들어진다고? 더하기 상수 k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알파랑 베타가 지나가면 더하기 k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기울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겠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럼 가운데가 뭐예요? 가운데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0될 때예요. 오케이? 베타에서 기울기가 0될 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될 때가 된다. 이게 이퀄 K가 되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번 수식까지 만들어서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5번에서 만약에 한 가지를 더 외우고 싶으시다면 이 정도까지 외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잘랐다고 쳐요. 이렇게 잘랐다고 쳐요. 자,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루트 2배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의 몇 배? 루트 2배가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길이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루트 2배다. 오케이? 외울 수 있겠어, 채원이? 루트 2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루트 2배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다 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금방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건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게 가능해져요. 쌤, 4번은 평범해서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평범해서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직선 L 하나 그어버립시다. 여기다 직선 L을 그었더니 알파랑 베타에서 서로 접하더라.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이럴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이 식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이 4번 그래프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fx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고차항에서 a를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알파에서 접하고 역시 베타에서 접하더라. 알겠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더하기 k 라고 상수항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뭘 더해줘야 되겠어? 상수항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더해서 mx 더하기 k 꼴이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된다. 요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3번 그래프 같은 걸 응용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4번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접선 하나 그는 거예요. 여기서 전 하나 그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관통하면서 접하면서 지나간 접선이 있었다고 쳐요. 자, 그러한 케이스는 얘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미적분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수학투에서 공부할 내용은 한 이 정도까지가 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고 이 정도를 알아놨으면 3차 함수도 잘했고 4차 함수도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각종 문제를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 4차 함수 이야기가 충분했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방정식도 풀고 그래프도 그리고 하나씩 따져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